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0일 내에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네. 인수위가 3월 9일이니까 네, 지금 벌써 그럼 150 아니 반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 100일 내 250만 호를 지금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원래 계획이 있던 거인 건가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공급을 하면 지금 집이 안 팔리고 수도권 매물이 늘는 이 상황에서 이게 어떤 효과가 오는 건가요? 집값이 안정화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워딩을 한번 볼 텐데 네. 이런 표현을 분명히 쓸 거예요. 집값의 폭락은 경제에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좀 공급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이런 뭐 이상한 XX 같은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집값이 정상 집값이 아니잖아요. 네. 미친 집값이니까 제자리로 가면 다주택자 투기꾼들만 문제가 있지 나머지 1,800만 원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워딩을 한번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원희룡 지사가 원래 초심으로 돌아온다라면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만약에 대선을 꿈꾼다라면 과감하게 집값 안정을 확 가겠죠. 네. 왜? 무리가 있더라도 전 국민이 좋아하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어저께 이제 그 취임사 16일 날 유튜브 취임사 진행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네.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해서 청년 원가 주택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는데 청년 원가 주택하고 역세권 첫 집을 사전 청약을 조기에 추진하겠다 이거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요게 걱정인데 파격적 재정 금융 지원과 함께 청년 맞춤형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을 적용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서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이제 세제 완화를 좀 해주겠다.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 말은 번듯번듯한데요. 아, 네네. 요점은 그거 같아요. DSR을 좀 풀어준다는 얘기. 그 얘긴데요. 근데 네. 제가 누님 말씀처럼 이미 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미래 생애주기 가설에 의해서 청년들은 벌 날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평균 5천만 원이면 소득이 그 5천만 원에 DSR 40%면 2천이잖아요. 네. 원리금 상환이. 네네. 근데 이걸 5천을 갖다가 대충 지금 제가 아는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미 뭐 이재명 후보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뭐 청년들은 미래 소득을 많이 벌 거니까 DSR을 미래에 맞춰가지고 신DTI 그게 그거거든요. 아, 신DTI. 네, 그거를 DSR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천만 원이 소득이면 6,350만 원인가로 제가 알아요. 네. 그러면 버는 걸 더 쳐주잖아요. 네. DSR 완화 효과가 있는 거죠. 거꾸로 그죠? 6,350이면은 40%하면 4, 6, 24, 4, 32, 2,5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DSR로 따지면은 50%가 되는 거죠. 네. 저절로 그렇죠. 완화된 효과가 있죠. 이 얘기를 그렇게 돌려 하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좀 네. 이해가 너무 쉽게 되네요. 네, 내부적으로 은행은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거를 네. 돌려서 돌려서. 생생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정부가 보면 네. 문재인 정부가 다 해놓은 거를 옷만 바꿔는 게 많아요. 90%가 그러네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완전히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지금 얹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 예. 그 수도권 그 급매물이 늘고 청약 미달이 속출하고 있는데 근데 이 와중에도 그 저렴한 분양가는 지금 마감 행진을 이어가는 그렇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렇죠. 공공택지 쪽이 그렇다고 네, 하거든요. 맞아요. 예. 기억나시겠지만 그 파주 운영지구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주택가격이 한 10억 해요. 시세가 10억, 13억인데 3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3월인가 2월에 그 우리 이기 신도시 다 안 졌거든요. 아직도 그렇죠.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뭐 인천 검단, 뭐 파주 운정, 뭐 고양 이런데 택지가 많아요. 그런 데는 분양가 이제 파주 운정 그게 얼마냐면 4억 84제곱 국민주택 32평이 4억 7천인가 8천이었어요. 진짜요? 그냥 그걸 가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자 그러면 지금 이 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거는 결국 네. 집이 비싸서 안 사는 거네요. 그렇죠. 네. 비싼 거 맞지 않습니까? 비싸요. 비정상적인 가격이죠. 맞아요. 예. 네, 저금리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일단 지금 미분양 속출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충격 집이 안 팔려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는 지금 현재 충격적인데 그 집이 너무 비싸서 소비자들이 지금 안 사고 있는 상황이고 다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인 거네요.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거래가 안 된 자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교수님 2기 신도시도 지금 집이 안 지어졌으면 지금 3기 신도시도 있고 집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쏟아져서 반값이 되면 좋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장난을 쳐요. 정치 시나리오로. 과감하게 논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거죠. 집값이 싸지면 네? 건설회사가 망하지 않아요. 망하면 짓지 않아요. 왜? 건축비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네. 왜? 지분제라고 있어요. 지분제. 지분제. 사업을 같이 해가지고 이익 남는 걸 논아갖는 거예요. 건설만 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공사하는 사람은 공사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 수익을 빼가요. 그러니까 그게 다 국민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약에 공사만 주는 걸 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건설회사잖아요. 건설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걸로 몰아가면 그게 도급제예요. 공사를 주는 거죠. 그냥 공사비. 그럼 이 일을 정부가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뭐 정부가 나서서 서울시가 나서서 도와주겠다 하잖아요. 그 일을 하는 전문팀 100명만 두면 전국 다 커버해요.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럼 그 일만 케어해주면 분양가가 내려가잖아요. 네. 내려가면 국민이 조금 돈이 들어가면 나머지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먹고 사고 문화활동하면 내수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내수가 살아나면 서로 소득이 분배가 되잖아요. 지금은 소득이 건설회사로 가잖아요. 은행으로. 그렇죠. 그게 국민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살죠. 경제가 살고 다시 또 집을 살 수 있잖아요. 돈을 그렇죠. 모아서. 그렇죠. 이게 원론인데 이상하게 지금 판을 만들어 놔가지고 조금 있으면 분명히 또 이제 그런 소리 나옵니다. 건설사 쪽에서. 그게 여지껏 해왔던 수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그쪽에서 한동안 일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팩트를 얘기하러 나왔잖아요. 네. 너무 심하니까 제가 이거 해도 너무하니까 국민들은 힘든데 그만 좀 먹어야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 건설사가 지분제로 들어오면 그 네, 다 뺏기는 거예요. 하청을 주고 낮은 단가로 하청을 주고 자기들은 돈은 빼가고. 또 빼가고 또 지분으로 또 빼가고 이렇게 네네.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공공택지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네. 공공택지가 보통 제가 계산해 지금 파주운정이 지금 4억 8천이라고 했잖아요. 7천. 네네. 그것도 돈이 남아요. LH가. 진짜 네. 왜냐하면 평당 가격이 보통 6, 700이에요. 그 교수님 그럼 계속 32평이면 얼마예요? 간단해요. 732 2억 천이에요. 네네. 건축비가. 그래서 아니 너무 싼 거. 그게 정상 건축비는 그렇다고요. 건축비. 근데 땅이 비싸잖아요. 네. 서울시가.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분양가가 우리 기억하시지만 SH공사 서울도시공사 김원동 옛날 경실련 소장했던 분. 대표하던 네, 분이 네. 갔잖아요. 네. 그 양반이 탄천지구 거기 하고 서울의료원 자리 청담동에 거기에 방값에 분양한다는 게 4억이에요. 청담동에 4억짜리 집이 있어요? 4억이 분양도 왜? 땅이 나라 땅이기 때문에 시 땅이니까. 네. 그러니까 4억이라는 건 건축비보다 조금 더 받는다 그랬어요. 왜 더 받냐? 그걸로 딴 데 또 지려고. 그러면 답 나왔잖아요. 건축비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국민들이 네. 택지에 대해서 제가 눈을 이게 또 말만 하고 잘 못하고 있는데 조성원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국회의원들한테 몇 번 부탁해도 안 되고 그래서 진짜 빨리 우리 빵빵빵 팁을 통해서 네. 제가 한문도 팁을 시작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운동을 좀 시작해서 그렇게 하면 네. 우리 지금 3기 신도시 택지 있잖아요. 네. 거기 분양가가 예정 분양가잖아요. 네. 그거 계산하면 딱 나와요. 거기 다 4억이면 사요. 그러면 다른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이 기존 주택 10억, 13억짜리 사겠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세금만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내려오겠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제 건설업자들은 폭락해서 뭐 노동자가 힘들다, 일자 이런 얘기 또 떠트린 거예요. 그때 이제 논리를 확실히 세워서 거기 400만인데 그래도 200만원 일한다. 근데 나머지 4,800만이 좋다. 이걸로 밀어붙여서 그걸 잡아야 되는데 제가 힘이 없네요. 네,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제가 한번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집이 안 팔린다. 이거는 지금 충격이 아니고 정상적인 지금 상황인 과정. 거예요. 예,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또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팔로우해서 또 네. 방송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수도권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네, 계속 네, 네.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월세 난민, 아까 말씀하신 7, 8월 전월세 대란 기사가 계속 올라와요. 그 서울 아파트가 월세 14% 오를 때 전세는 18% 올랐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이미 50%를 넘어서 상당히 불안하다. 그리고 진짜 나쁜. 7월에 시장에 그 전원 계약 갱신권 청구했던 사람들의 월세 주택들이 이제 7월에 시장에 나온데 그 8월 달엔 전월세 대란이 있을 거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정말 나쁜 기획이죠. 아, 네. 기획이라고 제가 잘 못 받겠습니다. 네. 서울 경기할 거 없이요. 네. 올해 1월부터 네. 현재까지 거의 8, 90%가 다 전세가가 마이너스예요. 아, 실제로 데이터는 마이너스 행진이에요. 마이너스 행진인데 이런 기사를 왜 쓰냐. 네. 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집값을 펌프할 기사가. 아, 네. 그럼 월세가 느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지금 월세가요. 잠실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전세 10억, 13억짜리가 1억에 300이에요. 그렇죠. 계산하면 전세 대출 어마어마하다. 이자하고 싸거나 네. 비슷해요. 네. 제가 엊그제 도교통부에서 네. 발표한 자료를 다 제가 그대로 팩트를 갖고 한 거예요. 네. 세 장을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이게 1월, 2월, 3월이에요. 1월, 2월, 12월, 3월까지예요. 빨간 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왼쪽에 보면 이게 지역이 어디냐면 서울, 인천, 경기 다고요. 5대 강시에서는 대구 그리고 광주, 대전도 2월부터 마이너스. 세종은 옛날부터 마이너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빨갛잖아요. 이건 전국인데요. 보시면 서울, 지금 더 늘었죠. 이거 몇 월부터냐면 3월 21일부터 4월 25일을 주간마다 한 거예요. 아, 주간마다 다 마이너스예요. 자, 그리고 그건 매매예요. 네. 이건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 가격인데 네. 여기도 빨갛잖아요. 다 마이너스. 네. 뭐 더 얘기 안 해도 네. 이게 기사에 나가 정상이죠. 그쵸. 근데 이게 기사에 안 나오고 쓸데없는 월세 이 기사를 쓰는 거예요. 아주 나쁜 기획이죠. 그래서 네. 제가 이 사람한테 진짜 시간만 많으면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네. 이런 사람들 좀 혼내야 되는데 법이 없어요. 그죠? 언론개혁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 월세 계산해 보니 전세 자금 대출보다 싸. 이자 비용보다 더 저렴. 당연히 월세로 감. 전세 가격이 더 내려와야 월세 있는 사람이 전세로 갈 수 있음. 그쵸. 그리고 선택의 폭에서 들어가는 돈은 더 싼데 혜택은 더 많아요. 왜? 월세는 그 필요비 총권이라 그래서 내가 선관 의미라 해서 임대인이 네. 뭐 각 전등이 나거나 이런 거 부셔진 걸 다 고쳐주게 돼 있어요. 주문하면. 안 고쳐주면 네. 내가 한 다음에 나갈 때 청구하면 줘야 돼요. 재판에서 100대 빵으로 이겨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임대인이 알아서 고쳐요. 심하면은 뭐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 공인중개사를 시켜가지고 알아서 다 고쳐요. 네. 전등 뭐 나가 등이 잘 안 들어온다. 전화하면 바로 그 물건을 중개하는 중개사가 또 와서 알아서 다 해요. 제가 역삼동이 잘 알잖아요. 거기 네네. 있어가지고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건 이 기사는 아주 나쁜 기사다. 아, 네. 아주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안 좋은 기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월세 난민 된다라는 기사가 많은데 그거는 결국 소비자들이 월세로 갔을 때가 더 나한테 유리하니까 훨씬 이득이에요. 선택을 하는 네, 거잖아요. 그거 아주 나쁜 기사죠.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은 물론 저건 있죠. 진짜 어려워서 네. 막 이렇게 뭐 고시촌 이런 데 사는 월세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저는 그렇죠. 예. 지금 이 기사 자체가 무슨 아파트에 가는 사람들이 월세 난민 됐다라고 이상하게 하니까 전혀 아니다. 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세를 안 가려고 하거든요. 대부분 좀 전세를 살려고 하는데 전세가가 너무 지금 보증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계산해 봤을 때 월세가 더 싸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더 중요한 건 뭐냐? 네. 금리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그것도 고정이 아니에요. 변동금리예요. 아, 그런데 또 올라가면 어떤데? 월세는 계약이 어떻게 돼요? 딱 정해져 있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럼 뭐 네. 어떤 걸 가겠어요? 당연히 월세로 가죠. 근데 그러네요. 이런 걸 기사를 이렇게 쓰는 사람은 진짜 쓰레기 제곱 기레기죠. 아, 예. 제가 볼 때. 쓰레기 제곱 기레기.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기사 보니까 전월세 비중이 19년대, 2019년에 41%, 20년에 41.7%, 21년, 올해 지금 현재 46%래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것도 믿을 수는 없어요. 어떤 조사인지 몰라요. 아, 예. 왜냐하면 일부만 했어요. 아, 요것도 일부. 네, 아주 그것도 KB 보면 공인중개사에게 통계를 믿으면 안 되니까 제가 부동산 감독원 빨리 차리자고 했어야 되는데 네. 정말 민주당 정부도 그런 거 안 하는 거 보면 진짜 혼나야 돼요. 제가 볼 때. 그것 때 차렸으면 네. 이런 문제 다 해결되면 지금 가짜 기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집값이 더 안정되겠죠. 그렇죠. 예. 못 내고 그죠? 예. 가짜 기사 내는 건 바로바로 지적할 수 있잖아요. 감독청에서. 네. 그거 안 해놓고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동산 통계는 워낙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일부만 가지고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저도 한 27년 하니까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그전에는 저도 100% 믿었어요. 여러분들처럼 나오면 웬걸 이거 지내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장난하고 조작하고 이런 게 많아요. 통계는 좀 네. 그 어느 부분을 포커싱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많이 틀리죠. 예, 네. 달라지는데 통계 자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직방에서 서울의 20대, 30대 임차인 비중을 조사한 게 있어요. 19년에 52.7%, 20년에 55.7%, 21년에 57.9%, 지금 올해 상반기 1월에서 4월까지 61.7%인데 네, 그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소득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월세를 일단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상황인데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그 월에 돈을 계속 좀 많이 내는 거는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전세보다 싸요, 근데. 중요한 건. 전세보다는 싸다. 네, 그 냉정한 우리가 상황을 그 좀 비싸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청년들은 네. 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되게 많아요. 아, 그걸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뭐 1억 정도는 조건이 좀 1%, 디딤돌은 1%예요. 청년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하는데 조금 신용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분들은 그런 걸 혜택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좋게 얘기하면 취약 계층 그분들을 좀 케어를 해야겠죠 정부에서 바우처 제도를 좀 써가지고 지원한다든지.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부분을 좀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긴 해야 돼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 네. 자, 그래서 지금 그 수도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임대차 3법 파장이다. 이런 기사들은 진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쓰레기 곱하기 기레기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사들에 그게 크게 불안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불안한 건 사실인데요. 네. 지금 벌써 5월이잖아요. 네. 그럼 전세가 폭등이 지금 안 났잖아요. 네. 아직 안 나고 폭등이 돼야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슬슬 7월 말이 끝이니까 네. 2, 3개월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로 2달 동안 힘들게 할 거예요. 사람들을.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 실제로. 전세가 잘 안 나가 아직도. 네. 근데 이거를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전세 뭐 난리나 올라 이런 거 기사 계속 나오는데 다 거짓 기사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수도권은 특히 수도권은 지금 막 사람이 없어.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비싸니까. 네. 그거 안 가도 갈 데가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포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차법 갖고 기사 쓰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그냥 그거를 실거주 유예조항 없애버리고 하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임대인들한테 조금 베니피트 주면 네. 제일 완벽한 법이에요. 그거를 또 민주당에서 혹자가 민주당 정책 지도에서 뭐 법을 피해 이런 소리 나오면 그 사람 진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쓰레기 3승 곱하기 기레기 과 이렇게 붙여야겠다. 쓰레기 3승, 그다음에 기레기과 기레기과, 이렇게. 네. 나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전월세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월세 비중이 우리에게 이제 소비자들에게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사실 네. 지금 금리 인상하고 그 연동시켜서 그래서 생각해 생각해보면 보면 월세가 월세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안정적이죠. 있다. 안정적일 수 있다. 제가 볼 땐 지금 네. 미국이 어쩌면 6월 달에 또 올리거든요. 0.5. 올려요? 그건 거의 100%예요. 네. 도리어 0.75까지도 갈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하는 총재 말로는 우리 앞으로 1% 올릴 것 같다는 얘기를 뒤로 돌려서 해요. 이렇게 희석해서. 그러면 지금 1.5인데 1% 올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0.5에서 2배 돼가 난리인데 네. 또 2배 돼요. 그럼 7, 8% 이거 못 곁해요. 못 번대요. 그래서 조심하십사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월세와 관련한 전월세 시장과 관련한 그런 기사들은 조금 한 번 더 눈여겨 보셔서 저희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 기사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